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와이언의 최혜민입니다. 시간 관계상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기업 이름은 고영이고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기업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업 개요는 다들 여러분의 독해 실력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차 보시면은 산업 속의 기업 속의 투자 포인트 3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리스크 설명해드리고, 저희가 밸류에이션 도출한 과정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영의 산업을 좀 아시려면 일단 PCB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PCB라는 것은 이제 보시다시피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고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기판인데요. 이게 전기를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들이 PCB 산업에서는 모든 전자기기가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 IT 업계 트렌드가 이제 기기가 소형화되고 그 소형화된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 복잡한 기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CB가 최소화되는 것을 약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B가 엄청 작아지고 복잡해지는데요. 그거는 좀 일단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특히 전장화되면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이 85억 달러이고요. 그래서 2023년에 143억 달러의 시장으로 연평균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B를 공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 공정이 필요한데요. 이 공정하는 기술 이름이 Surface Mount Technology라고 SMT입니다. 그래서 이 판의 표면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느냐가 이제 그 SMT인데요. 이 SMT는 3가지 공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때 판에다가 납을 도포하는 프린팅 공정이 있고, 그리고 그 프린팅된 판 위에 이제 부품들을 올려놓죠. 그 과정이 마운팅 과정. 그리고 그 부품을 장착한 다음에 이제 다시 결합시키는 과정이 이제 리플로 과정인데요. 이 각 과정마다 기계가 하나씩 검사 장비가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SPI 기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 공정부터는 AY 기기가 필요한데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PCB가 점점 작아지고 복잡해지면서 검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육안으로 하거나 아니면 2D로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점점 소형화되다 보니까 2D로도 한계가 있고 점점 3D로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영은 그 3D로 검사해주는 기기를 만들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 공정이 프린팅 공정인데요. 프린팅 공정 후에 이제 검사해주는 기기인 SPI 기기입니다. SPI가 이제 Solder Fast Inspection이라고 납 도포를 검사해주는 기기인데요. 이 과정에서 전체 불량품이 한 70% 이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의 중요성이 엄청 중요한데, 이 SPI 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2천억 정도 되고요. 시장 점유율이 2006년부터 아마 1위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2017년 기준으로 53%로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3%인데 앞으로도 점유율 변동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 고영이 하이엔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로우엔드로 갈 시에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로우엔드는 아마 진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그 마운팅 단계, 그리고 리플로 단계, 이제 그것을 검사해주는 AOI 장비인데요. 고영에서 이제 3D AOI를 처음 개발해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아까 공정할 때 SPI 한 대당 AOI가 2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AOI는 또 다른 업종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약 시장 규모는 이제 4천억이 아니라 5천억으로 제가 잡았고요. 시장 점유율은 지금 여기도 SPI와 마찬가지 글로벌 1위인데 시장 점유율은 아직 23%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아셔야 될 것은 이제 3D AOI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선점 효과를 갖고 있다. 이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사, 경쟁사를 말씀드릴 텐데 공급사는 사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주요 이제 자동차 전장, 스마트폰 EMS 업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경쟁사는 예전에 이제 오브론과 비스콤이 있는데 여기는 2D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이제 점점 3D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오브론과 비스콤은 이제 점점 로우엔드 시장을 좀 노리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사실 경쟁사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독보적이라서. 네.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 텐데요. 투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I 시장은 지금 점유율 53%로 굳건한 1위로 달리고 있고 AOI 시장도 23% 굳건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직 AOI가 전체적으로 다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개의 시장이 SPI를 사용하고 있다, 고용의 SPI를 사용하고 있다면 약 500개사만 지금 AOI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AOI가 증가하게 되면 매출도 증가하고 제가 여기 두 번째 포인트에 써놨는데요. AOI가 점점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AOI는 처음 진출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술력이 있고 그래서 가격 협상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SPI 제품 대신 약간은 비싼 돈으로 생산을 하게 되지만 두세 배 높은 가격으로 SPI의 두세 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서 영업이익의 개선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OI 전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3D로 봤을 때 사실 다른 3D 업체들은 이제 높이 측정이 약간은 애매하거나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난반사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그림자와 난반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AOI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거를 투자 포인트 두 번째인데요. 다양한 분야에 약 2,100여 개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2,100여사고요. 한 산업에 쏠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EMS, 자동차, 모바일, 컴퓨터, 군수산업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지역에, 그러니까 한 나라에 쏠리지 않고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미국, 유럽, 아시아, 일본 이런 식으로 아시아랑 일본은 같으니까 중국 시장도 많이 가지고 가고 투자 포인트 세 번째인데요. 이제 그 압도적인 SMT, 이제 3D로 영상을 측정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산업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의료기기, 세 번째는 이제 기기 장치를 이제 또 검사해 줄 수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요즘 트렌드가 FOWLP로 PCB를 통하지 않고 웨이퍼를 그냥 바로 붙여가지고 하는 트렌드가 이제 요즘 있는데요. 그래서 웨이퍼를 바로 붙이다 보니까 검사를 더 세밀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3D 영상 기술을 통해서 3D 영상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그 불량품을 다 잡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기기인데요. 이제 수술 보조 로봇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조사하기로는 뇌를 이제 3D로 분석을 해서 그 위치를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하려고 수술 보조 로봇을 만들었다고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의 메디테크라는 회사가 로사라는 이제 뇌 수술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게 약 30만 유로, 지금 환율로 보면은 약 3억 9천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 장치에는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랑 요즘에는 그 독일에 있는 비사의 엔진 컨트롤 제어 장치까지 이제 장치를 검사해주는 장치까지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는 애플이 먼저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를 도입하면서 자꾸 불량품이 나오니까 아예 고용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거를 잘 분석해주는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처음 만든 MOI고요. 그래서 계속 메탈 케이스는 적용될 거라서 그것도 이제 매출 성장의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매출 포인트 3개 끝났고요. 그리고 리스크로는 아무래도 보시면은 수출 비중이 91%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그 환 위험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 기술 도전력을 통해서 가격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다시피 매출 채권 회전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3%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저번 달 그 연화 세션 때 SKC 코롬피아에 하신 애널리스트 분께서 하신 것처럼 사실 모바일 시장이 역성장하는 시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전방 산업이 부진하니까 매출 채권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그 회전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쿨레이션 도출 과정인데 저희는 퍼 계산법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 매출액 추정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지금 1,000억이었다가 2018년부터 2,000억을 이제 2017년부터 2,000억을 돌파하는데요. 사실 SPI 부분에서 1,000억의 매출을 계속 꾸준히 안겨다주고 AOI 부문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성장률을 매겼는데 여기 보시면은 SPI는 이제 제가 성장률을 엄청 작게 매겼어요. 그래서 1,000억 정도만 그냥 유지하도록 해놨고 그리고 AOI가 점점 이제 성장률 지속할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SPI도 50%인 것처럼 AOI도 50% 점유율을 가지고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가지고 2020년부터는 이제 거의 50% 먹은 거의 2,000억 정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MOI 기타는 MOI랑 의료기기가 이제 3분기부터 매출로 잡히기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엄청 보수적으로 매겼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그냥 성장률을 다 평균을 내서 14%로 그냥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의료기기가 한 30만 유로라고 했는데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인 곳이 세 곳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끝나고 나서 그 임상한 곳은 매출로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임상 세 곳 거의 30만 유로. 그래서 한 12억 정도. 그리고 MOI는 예전과 비슷하게 그냥 100억 정도로만 보수적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OI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 원가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예전 평균 그냥 한 35%로 매겼습니다. 35%쯤으로 이제 선을 잡으려고 제가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판관비는 이제 고정비 사실 여기가 기술력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대부분 직원들이 다 박사 거의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동비에 이제 인건비랑 그 R&D 비용이 좀 많이 포함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냥 예전과 비슷하게 계속 27%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고정비는 사실 뭐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이것도 평균으로 그냥 매겼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영업이익률은 약 20%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손익에서 당기순이익까지 도출 과정인데 사실 보니까 이자 비용 먼저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차입금이 거의 억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거의 차입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자 비용을 억으로 나누다 보니까 다 0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자 수익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단기 투자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보셔도 그래도 그거 조금 감안해가지고 40%로 그냥 매출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현금 이자가 발생될 수 있는 포인트들 이제 현금이나 단기 거기서 매출액 비중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구하고 이거를 이제 전에 거랑 그리고 성장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한 건데 너무 궁금하시면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순이익 보시면은 거의 한 16%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다음은 이제 EPS 추정 단계입니다. EPS는 퍼 먼저 볼까요? 퍼 먼저 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 이제 한국 최초로 로봇 글로벌사에서 로봇 자동화 지수를 만드는데요. 로봇 인덱스라고 하죠. 그 로봇 인덱스에 이제 한국 최초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퍼가 30 이상으로 이제 뛰어 올랐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도출한 그 가격은 11만 1,000원인데요. 보시면 적용할 P가 로봇 인덱스사 평균 퍼가 2019년 예상으로 28.8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20%만 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퍼가 34.6이 있고요. 할증한 이유는 이제 경쟁사와의 독보적인 기술 격차,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의 전망성. 근데 이거를 더 매기려다가 조금은 깎았어요. 제가 아까 도출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로보 인덱스 에 포함된 그 종목들보다 대비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어서 약 20%의 할증을 매겨서 2019년 예상 EPS가 3,230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34.6을 곱하면은 11만 1,629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11만 1,000원으로 잡았고 지금 가격이 어제가 93,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한 19%. 그리고 퍼밴드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SKC 코론 PI랑 보영이랑 월봉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좀 생각해서 퍼밴드 저번에 퍼로 보시길래 퍼밴드 가져와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렇게 고점 터치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이랑 뭐 전자기기 상황을 좀 보시면서 만약에 보시면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